잠시 눈을 감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진정 당신의 삶인가요? 아니면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이 쓴 각본대로 연기해 온 것인가요? 칼 융은 오랜 세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끝에 매우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10년 후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세요.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조용히 당신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막연한 무게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그 불안전한 감정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당신이 한 일 중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몇 개이고 남들이 시켜야 했기 때문에 한 일은 몇 개일까요? 칼 융은 수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융의 상담실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은 고전적인 의미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꺼져버린 등불 같았습니다. 융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미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꿈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루지 못한 꿈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화가가 되지 못해 아들을 미술학교에 보낸 남자, 어머니가 교육을 받지 못해 딸의 성적에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여자, 환경의 압박에 떨던 가족들은 조용히 자녀들을 수능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하고 직업을 가졌지만 마음속의 이상한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의 이루지 못한 꿈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어깨에 얹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당신에게 부여했던 똑똑한 아이, 착한 아이, 책임감 있는 아들이라는 역할을 아직도 연기하고 있나요? 이웃집 아이와의 비교, 친척들의 한마디, 생일 파티에서의 얄팍한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 안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융은 아주 미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은 사라지지 않고 유령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상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을 억눌렀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이 사슬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언제였나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알림, 다른 사람들의 의견, 해야 할 일, 기대감을 모두 끄면 무엇이 남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다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 침묵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잘못된 사람과 함께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끊어야 할 습관이 있는데 매일 새로운 핑계를 대며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깨우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안락함을 뒤흔드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 안에 이 속삭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수년 동안 당신을 감싸고 있던 옷을 조용히 벗어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침묵시킵니다. 음악을 틀고 일을 하고 지칠 때까지 삶을 허비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불행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곳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익숙한 늪에 몇 년 동안 앉아있기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해보세요. 만약 10년 전의 삶을 알았다면 어떤 결정을 다르게 내렸을까요? 만약 답이 빠르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목소리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억눌렸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한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지만 억눌린 목소리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다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재생되는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 목소리를 억누르기 전에 잠시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1초가 수년간 이어져 온 잠에서 깨어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칼 융은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앞에 섰지만 변화의 문턱에 다다르면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마치 벗어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고통에 은밀히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고 심지어 그것을 일종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억압받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고통은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습관은 위안을 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불행조차도 위안이 될 수 있다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그 직업, 몇 년 동안 불평해온 그 습관, 끝낼 기회가 없었던가요? 사실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매번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당신의 일부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고통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진정한 자신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목소리는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몇 년 동안 함께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직업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안정적인 월급과 작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수년 동안 간직해온 아름다운 꿈을 산산조각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융의 가장 인상적인 관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의 거짓을 외면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상황이 나아지면 해결해야지. 아이들이 크면. 이 프로젝트를 끝내면. 돈을 좀 더 모으면. 건강이 좋아지면. 이 모든 문장들은 미루는 행위를 부추기는 기계와 같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똑같은 변명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변명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할까요? 답이 즉시 마음속에서 떠오르나요? 그 답이 바로 당신이 억눌러왔던 그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후로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착각 중 하나는 자유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매일 아침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타인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 또한 자신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어요. 배우자가 고집했어요. 상사가 강요했어요. 친구들이 조언해줬어요. 이 모든 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로 향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변화의 결과는 원하지만 그 변화로 이어지는 고통은 거부합니다. 건강해 보이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위해 필요한 어려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유가 가져다주는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오랫동안 제자리에 갇혀 있었나요? 어떤 고통이 당신에게 익숙한 방처럼 느껴졌나요? 그 방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당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다하는 고통스럽지만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고통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감당하기 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오랫동안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두는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벽을 쌓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벽에 새로운 벽돌을 하나씩 더합니다. 어느 날 그 벽 뒤에서 당신은 묻습니다. 나는 왜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걸까? 답은 고통스럽지만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손에 든 돌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들을 놓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벽돌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오늘 바로 지금 손에 든 돌을 잠시만 더 바라본다면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외부에서 바라보세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똑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3번의 다른 관계에서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상사는 바뀌었지만 그들에게 짓눌리는 익숙한 느낌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바뀌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외부의 운명으로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이 틀에 박힌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삶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매번 같은 봉투를 읽지도 않고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친구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에서 그 메시지는 나타납니다. 똑같은 교훈이 다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은 매번 바뀌지만 고통받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예전 연인들을 마음속에 나란히 떠올려 보세요. 이름, 외모, 직업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모두 당신을 아프게 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무관심이었을 수도 있고, 통제하려는 욕망이었을 수도 있고, 진실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우연히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융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는 당신이 나중에 차가운 남자들을 끌어들이게 만들고, 어머니의 비판적인 태도는 당신이 모든 시선에서 비판을 찾게 만듭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불완전한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번에는 결말이 다르면 오래된 상처가 아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분노를 느낄 때 멈추세요. 그 분노는 실제로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전 애인의 짜증나는 모습이 어쩌면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상사의 억압적인 행동이 어쩌면 당신이 수년간 스스로에게 해왔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외부적인 요소가 바로 당신이 가장 억누르고 있는 내면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더 이상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안쪽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잠시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어떤 행동들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나요? 당신의 과거에서 그러한 행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터져 나오는 분노.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사람들을 무시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판단할 때 느끼는 깊은 고통. 어쩌면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같은 교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침내 그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직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직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애인을 탓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사회도 탓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내리는 선택들만이 남을 뿐입니다. 두렵냐고요? 네, 그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지난 3년 동안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유형의 다툼, 똑같은 유형의 배신, 똑같은 유형의 실망. 마음속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이 패턴의 중심에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똑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그 역할을 기다려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막은 올랐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아니면 마침내 새로운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한 문장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장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댓글이 같은 패턴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한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울었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마 어른은 울면 안 돼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닥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나면 방에 갇혀 문이 쾅 닫혔을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욕심쟁이라는 낙인이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을 내뱉어도 침묵해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렸고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뚜껑을 닫아버렸죠.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그 시절은 잘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기 깨달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구석에, 눈게, 어깨의 긴장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배의 답답함 속에 말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사소한 말에 폭발한 적이 있나요? 교통체증 속에서, 시장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분노는 정말 그 순간의 상황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년 전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폭발하려는 것일까요? 융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억눌린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폭발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주 작은 계기로 잘못된 사람 앞에서 그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자신의 반응에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끄러움까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반응은 그 순간의 상황에 비해 과했기 때문입니다. 상황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작은 틈을 통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타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차분한지,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적응력이 좋은지 칭찬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일요일 저녁이면 밀려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우울감, 끊임없는 피로감, 인후통, 복통, 두통.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억압된 감정은 몸에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나를 봐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보지 못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에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불행할까? 라는 이름 모를 감정이 바로 당신 몸속에 숨겨진 반항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네라고 말해왔지만 속으로는 항상 아니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하며 원치 않는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매일 억지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침묵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한 것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땅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융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착해 보이려고 스스로에게서 잘라내는 부분들은 사실 삶의 에너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완전히 억누르면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잃게 됩니다. 야망을 억누르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도 억누르게 됩니다. 욕망을 무시하면 삶에 색을 입히는 것들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늘 피곤하고 무엇에 행복을 느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 넌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숨겨왔던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마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며 살아온 감정은 무엇인가요? 답을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그 부분은 사실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부분과 화해하는 순간 오랫동안 품어왔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은 다른 종류의 가벼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융의 말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어둠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 거부했던 부분, 숨겨왔던 부분, 오랫동안 시멘트로 덮어버렸던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빛 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는 뜻밖의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없다고 느꼈고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 완벽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이 모든 것을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 융은 당신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약으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다른 사람이 만든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발걸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주말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3일짜리 강좌에 참석하거나 10분짜리 영상 하나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재촉할 수 없습니다. 조급해하면 영혼은 당신을 속입니다. 기다릴 줄 알면 영혼은 마음을 엽니다. 시작은 침묵입니다. 진정한 침묵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악을 끄고 TV 프로그램을 끄고 혼자만의 공간에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아마 불안한 느낌이 들 겁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휴대폰 좀 봐, 뭔가 해, 시간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 목소리조차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수년 동안 소음 뒤에 숨어 침묵 속에서 마주할 것을 두려워해 왔다고 말합니다. 다음 단계는 꿈에 관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매일 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깨어났을 때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메시지를 읽기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수첩을 두세요. 깨어난 후 처음 3분 동안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적어보세요. 세부 사항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논리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적으세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겁니다.
몇 달 후에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같은 상징, 같은 감정, 같은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조용한 이야기꾼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과잉 반응할 때마다 그 순간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문장이 당신을 자극했나요? 그 문장은 무엇을 떠올리게 했나요? 그 떠올림은 당신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나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어려울 겁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옳았어. 그 그녀가 틀렸어. 내 분노는 정당해 라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옳다는 것이 곧 치유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같은 상처를 오랫동안 안고 살게 될 겁니다. 치유하려면 잠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융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글을 쓰세요. 흙을 만지작거리세요. 요리를 하세요. 나무 천 단어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과정이 주는 평온함입니다. 창조하는 동안 잠재의식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 안에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한 고독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라는 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세요. 책 없이 카페에 가거나 음악 없이 자연 속을 거닐어 보세요. 그저 존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밀감이 다시금 되살아날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의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다들 그렇게 해. 상황이 그랬어. 같은 말들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강요당했던 걸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 그 대답은 종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선택은 항상 당신 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큰 변화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난 못해 라고 말할 때도 있겠죠.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을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사람은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작은 첫걸음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두 갈래로 나누는 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1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눈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오랜 세월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피로인가요? 아니면 마침내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의 평화로운 눈빛인가요?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칼 융은 평생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기 전 침대에 누워 뒤돌아볼 때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신이 사랑했던 삶인가요? 아니면 타인이 강요한 역할을 연기하며 보낸 수십 년의 삶인가요? 이 질문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기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신이 필멸의 존재임을 잊는 것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로 생각해 봅시다. 10년은 3, 6, 6, 50일입니다. 하루 평균 16시간을 깨어있는 셈이죠. 총 약 58천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58천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건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의 총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 지금 당신이 하는 대답,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지금 당신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쌓여갑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노트에 기록되고 있죠. 마치 복리처럼 말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영상을 잊어버립니다. 이전처럼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똑같은 불평, 똑같은 미루기, 똑같은 변명들. 10년 후 어느 날 밤, 당신은 휴대폰 화면 앞에 앉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이번에는 40살이 아닌 50살입니다. 피로감은 배가 되었고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뭔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오늘부터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10분간의 침묵일 수도 있고 하룻밤 동안 꿈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년 동안 삼켜두었던 한 문장을 마침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쯤에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1년 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10년 후 당신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삶에 미소 짓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낯선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사라지면 예전의 당신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모든 변화는 사실 내면에서 내린 결정의 반영입니다. 이사, 직장 변경, 연인 교체, 이 모든 것은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데리고 갑니다.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는 새로운 도시의 거리에서, 새로운 식탁의 맨 윗자리에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춥니다.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 내면으로 향하는 행위는 당신의 삶을 둘로 나눕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답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가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당신에게서 숨으려 했던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 의미, 평화, 강인함, 사랑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 위에 쌓인 세월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은 곧 끝날 겁니다. 다른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10년 후 당신은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삶이 시작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후 오늘 자신에게 감사하는 당신이 거울 속에 나타나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내 말을 들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차피 항상 당신 곁에 있었으니까요.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에게 보내는 한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오늘 당신이 목격한 결정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당신이 쓰는 그 문장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문장을 다시 읽을 때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도 당신의 글에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삶에 대해 고민하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